안녕하십니까. 큰사람 조용무입니다. 난세의 백성이 됐느니 차라리 평화시의 개가 되겠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후한마을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을 필두로 황간들이 일으킨 제1, 2차 당고화, 하지는 몰락과 동탁의 제거, 원소, 원술, 조조 등 당시에 발호한 군벌들로 인해서 후한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4년 여름 조조는 도겸의 부하에게 죽은 아버지 조승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두 번째 서주 침략에 나섰습니다. 이때 백성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여 백성의 시체로 강이 메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갈근의 고향 낭야군도 조조의 대군이 지나간 곳이었으므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조조를 피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14세의 소년이었던 제갈량은 숙부 제갈형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천리에 달하는 예장으로 향하는 피난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등에 보쯤을 메고 전란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남쪽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200년 고향의 산소를 지키던 제갈량의 친형인 제갈근은 계모와 함께 동호로 피난을 떠나서 송군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제갈근이 묘사했습니다. 동탁을 친 이후에 서주는 급격히 무너져 살아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조상의 묘소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노약자를 모시고 오면서 풀을 뜯어먹고 다녔습니다. 송군의 신임을 얻은 제갈근은 그 이후 동호에서 순탄한 길을 걷습니다. 계모와 형이 강동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갈량은 비로소 한시름 놓았을 것입니다. 유표가 다스리는 형주는 남쪽으로 오령에서 북쪽으로 한천에 이르기까지 영토는 수천리에 이르고 군사는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의 수도를 한수에서 중원에서 가까운 양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양양이 형주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중원에서 전란이 발생하자 멀리는 화북, 가깝게는 관중에서 형주로 10만호가 넘는 유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민들과 함께 많은 학자들도 같이 몰려왔습니다. 유표는 북쪽에서 내려온 1천여 명의 학자들을 우대하고 이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형주 경제와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수륙 교통의 요주인 양양은 형주의 정치 군사 중심지이자 대륙의 문화 수도가 되었습니다. 양양에는 수준 높은 문화와 함께 대륙 각지에서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표가 학자들을 우대하자 전국 인재들이 형주로 몰려왔습니다. 고문경학자 삼하이, 방덕공, 황승헌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윤묵, 방통, 봉회, 상랑, 서서, 서원직, 한덕고, 방사원, 석광원, 맹공이 등은 당시 형주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문화생들입니다. 제갈량은 이들과 교류하고 어울렸습니다. 제갈량은 어린 나이에 양친을 잃고 전란을 피해서 각지를 전전하면서 참혹한 현실에서 견문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다 타고난 사고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치밀한 지식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제갈량의 학문과 식견이 대성한 것은 당시 문화와 경제가 번성한 양양에 정착한 이후였습니다. 제갈량은 양양에서 살았던 12년 동안 일생의 공업을 쌓을 때 필요한 역량을 길렀던 것입니다. 당시 명문가 황승헌에게는 총명하고 다양한 재능을 지닌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황원령으로 알려졌으나 확실치는 않고 못난이란 뜻의 아추라고도 불렸습니다. 황승헌은 그는 일찍부터 똑똑한 제갈량을 사위로 마음에 두었습니다. 황승헌은 제갈량에게 군이 아내를 고른다면 몸은 누추하고 머리는 노란색이며 얼굴은 검지만 재능이 있다면 배필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머뭇거리던 제갈량은 미모보다는 재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제갈량 아내는 뛰어난 발명가였습니다. 제갈량은 황승헌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형주의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양양에서 유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날리던 장인 황승헌은 사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행여 누가 될까 두려워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황승헌은 형주 목 유표와 동서지간이었지만 유표를 찾아가서 출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도 마찬가지로 융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장인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과 사위는 정치적으로 유표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17세부터 27세까지 10년 동안 남양 융중에서 농사를 지으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학문적 체계를 갖춘 제갈량은 융중에서 응거하며 평생 동안 섬길 주군이 나타나길 고대하며 천시를 기다립니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추천한 스승 풍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는 나라를 훔치려는 도둑이고 송고는 천명을 훔치려고 하지만 저는 이 난세에서 물러나 응거를 하면서 오로지 뜻을 기르고 도를 즐기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힘이 됩니다. 큰 사람 조영우였습니다.